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증시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양대지수 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상단에서는 대형주들이 그래도 종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과 함께 재차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 4위에 새롭게 등극한 현대차 오늘장에서 9%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또 수소차 관련해서 북미 확장 기대감까지 오늘 격포제로 작용하면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두 가지 대형주들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맞췄다는 건 중소형주들이 다소 약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캐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대응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이분을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맥을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시는 분인데요. 이영석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연일 신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SNS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 실적 이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거에 너무 몰입돼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저는 자꾸만 그 말이 좀 내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물론 엔비디아가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모든 시장의 중심은 아니다.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와 교육방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내일 시장의 흐름을 잘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반도체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9813, 네 자리 입력하시면 이영석 해설위원님께서 내일장에서 바로 또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또 예리하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이어나가시는 브리핑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보내셔도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터치하시고 9813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다양한 알짜배기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성적을 보여주셨는지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시면 그 전문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종목들 대부분은요, 지금 사놓고 한두 달 뒤에 보면은 신고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킬이 없어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 종목은 한 번 보고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재탕해도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1.2%의 수익을 겪고 있지만 이 종목도 곧 봐야 할 시점이 다시 옵니다. 저는 그 시점은 제가 교육방에서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방산주 여러분들 최근에 뭐 상승세 이후로 그냥 끝나지 않았나라고 하겠지만 그 타이밍 제가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교육방에서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EST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히든 종목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T는요. 지금 제가 방송 공략한 이후로 상승세를 급하게 나온 이후에 최근에 쌍바닥을 이루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EST 같은 종목은요, 뭐 HPSP와 EST와의 어떤 뭐 특허 문제가 그런 문제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EST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잡고서 돌아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손실이 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구간 자체를 좀 들어갔을 때 크게 손실나지 않는 그러니까 손익비가 큰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자, 감성코퍼레이션은 바로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감성코퍼레이션인데 딱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려 19.44%.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나 무슨 전선주나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가고 있는데 저는 시장에 비껴가고 있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편협한 사고보다는 좀 넓게 보는 그러한 주식 투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러한 20% 정말 물론 밑꼬리를 보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종목들로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바닥권인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양입니다. 바로 우양 같은 경우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14.7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양은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제2의 삼양식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비건들이 미국 청소년들이 좀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것은 이제 채식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이 냉동 김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고기 들어가고 뭐 참치 뭐 다 들어가지만 해외에서는 거기가 어떤 야채로 듬뿍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건강식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냉동김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양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양이 또 향후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어떤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무엇을 식당에 가서 어떤 걸 사 먹는다고 하면은 50에서 100달러까지는 그냥 나오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팀 문화까지 굉장히 높아져서 이러한 부대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냉동김밥으로 정말 하루 깔끔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적인 측면도 우양이 갈 수밖에 없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더 상승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양 같은 정말로 시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 실적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떤 그 흐름에 국한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수급들이 나와준다면 혹은 그러한 수급들로 인해서 다른 상승 종목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빠르게 내일 오전 5시에 나와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수급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우상향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움 없이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주식시장입니다.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새벽 5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조금 유동성이 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막바지에 또 올림픽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영석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년간의 또 제독견 경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장 분석에 대한 방향성들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갖추고 계십니다. 정말 또 인기가 많으신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퍼포먼스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는 방법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9813 참여 코드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또 히든 종목들, 올림픽 종목에 대한 성적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종목들 잘 잡아주셨는데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급등주 그리고 5월 달 종목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주도주 섹터. 하락할 때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에코프로로 흥하고 에코프로로 망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2014년 그때 화장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모레 퍼시픽으로 흥한 사람 아모레 퍼시픽으로 망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도 주도주지만
가장 손실이 많은 종목도 주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최근에 주도주들이 한 몇 섹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단기 투자를 하다가 항상 이 꼭대기에 물려서 그 다음 섹터가 돌아올 때 그때는 정말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교육방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에코프로 어떻게 합니까?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합니까? HLB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섹터가 갈 때 많은 분들이 참다 못해 항상 마지막에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주도주가 하락할 때 좀 어떻게 할까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다음 섹터 어떤 게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섹터 주도주나 어떤 거 섹터가 생겼을 때 거기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난주 급등주에 대한 선발할 때 어떻게 제가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할게요. 5월 17일까지 했고요. 500억 이상 최소 상승률 25% 상승 종목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성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뭐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산화 페인트, 사조 시푸드, S&D. 자, 지금 보시면 각 섹터 내에 어떤 각각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음식료도 특징들이 다 보이시죠? 시푸드까지 보이시고 그다음에 AI, 음식료, 그다음에 AI, 전선 등처럼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몰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저는 이 섹터 내에서 좀 물려 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한번 그 섹터 내에서의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 섹터 하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화장품 섹터는 조금 특이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화장품 섹터는 일단은 소비재예요. 전선이나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B2B, 즉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길게 이 사이클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했지만 화장품 섹터 자체 내에서의 실적으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유분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리시더라도 이거는 좀 추가적인 매수만 잘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아직까지도 이제 더 갈 수 있는 초입에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 타이거 ETF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 봤을 때 연초 대비 33.62%가 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ETF도 현재 컵앤핸들 패턴으로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화장품 내 섹터 내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상승률 높은 종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오히려 올라간 놈들이 더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단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주도주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응해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예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연봉 고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 고가권까지 했을 때 257%가 상승한 종목인데요. 야,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더 갈까?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PER로 했을 때도 여전히 한 10배,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PER 한 20배 정도라는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더블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담다 쳐도 50%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에서도 물린다라고 하시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패밀리 IC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185.4% 올랐기 때문에 야, 화장품 섹터 이거 너무 버블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예전에요. 2014년 화장품 섹터가 올랐을 때 평균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PER이 30배에서 40배 혹은 50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장품 섹터의 PER은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서 물렸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종목군에서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실적이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빠진다고 해서 그냥 손절, 또 손절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매매는 정말 아마추어나 하는 매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말 단순해요. 한 5일선, 10일선 따라서 가시다가 한번 오늘같이 9.44% 나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만큼 올라온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래 이만큼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다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조정을 보이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밀리 IC 같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왔다. 예?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잉글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로드의 사실 잉글로드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선크림 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 환율 효과도 어떻습니까? 환율 효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차트만 보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실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잉글로드도 아직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화장품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종입니다. 지금 시총이 1조입니다. 하지만 이 1조가 PER 1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VT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 한 70%밖에 안 올랐어요. 남들 200% 오르고 300% 오를 때 아직까지 77%까지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VT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빠지면 산다 이런 생각에 그런 걸로 하셔도 된다. 왜? 화장품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전제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전력 전선 sek터 하락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참다 못해서 전력 전선 따라가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뭘 팔아서 2차 전지 팔아가지고 이쪽 따라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전선 섹터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자, 여기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수출. 여기는 실적 발표
이후로 항상 매매를 하시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력 전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렸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2분기 지금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리더라도 2분기 실적 나올 쯤에는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섹터는 올해 계속해서 내내 회자될 겁니다. 그래서 전력 전선 섹터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가 지금 연봉 고가 기준으로 3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이긴 해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상승세를 한번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는 역 헤드앤숄더로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는 헤드앤숄더가 보이겠죠. 하지만 다시 이 구간쯤에서는 빠지더라도 다시 헤드앤숄더로 역 헤드앤숄더로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 윗구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너무 빠르게 물 타려고 하지도 마세요. 항상 이러한 종목들은요. 거래 대금이 많고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그러한 기술적 분석이 좀 잘 들어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 여기서 위쪽을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횡보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여기서 빠진다고 3% 빠진다고 5% 빠진다고 매매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차라리 조금 더 빠졌을 때 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재룡전기 그리고 대원전선, 대원전선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분명 오늘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3일선 깨졌네, 5일선 깨졌네, 여기서 11선 좀 깨졌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전선 섹터나 이런 쪽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로 나올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종목, 특히 실적 안 나온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이쪽으로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는 슈퍼사이클은요. 단순히 한 3개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지속되는 게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주식 투자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가는지 예전에 차화정이랑 있습니다.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이때 우리나라 조선 사이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가 갔어요.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가 갔는데 이 100배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똔똔치 사람들 봤어요. 왜냐? 계속 올라가면 사고 빠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계속 역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먹고 그런데 결국 이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가 오를 때 똔똔치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매매를 잘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정말 때려쳐야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엉덩이가 좀 빠지더라도 여기서 고점에서 한 30-40%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가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요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않는 것을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교육방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급하게만 매매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왜 우리를 이기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시간을 삽니다. 우리는 시간을 못 사요. 왜냐?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더 시간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데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인식하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근데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요. 물론 메모리와 지금 비메모리를 봤을 때 사실 비메모리 같은 경우가 70%고 메모리 같은 경우가 30%인데 어떤 게 가격이 먼저 오르냐면 비메모리가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쫓아가지고 비메모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레깅 차가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는 한 1년 반 정도, 한 1.5년 정도 왔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그 밴더에 탈락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반도체는 영원하다. 그런데 반도체가 한 번 빠질 때는요, 몇 년씩 빠집니다. IT가 안 갈 때는 또 죽어라 안 가요. 반도체 투자가 그래서 어려워요. 반도체는요, 한 9개월 횡보하다가요, 2, 3개월 오르는 이 스페셜한 구간을 버텨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9개월 이상을, 뭐 1년 이상을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남들 다 수익 날 때 안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는 반도체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다. YC가 있고요. 그러니까 YC 같은 경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DI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자, DI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봤을 때 올해 실적 대비 봤을 때 딱 2배가 한 100%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찍고 다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D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종목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그런데 물론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지금 20에서 요 구간에서 잘 버텨줬네라고 하겠지만 여기가 제일 무서운 구간입니다. 자,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자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21선에서 딱 멈춰서 올라오고 있네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방 한 49%, 하방 51%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물론 좋습니다.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는 뭐 올라가길 바라요. 올라가길 바라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가장 속기 쉬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어떤 종목 상담을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변곡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는 벤더가 있고 또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좀 추가적으로 좀 다시 보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 하락은 제가 기회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거에 제가 한정을 했어요? 화장품 섹터와 전선 섹터의 한정을 뒀고 그리고 반도체는 일단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잘 체크를 하시고 자, 여기 있네요. 반도체 세모, 전선 전력, 화장품 sek터, 동그라미.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의 상승과 하락 대응이 필수인데 거기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에 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혹은 조금은 비중을 좀 적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유 있는 주도 섹터 하락은 일단은 기회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도 주도주지만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종목도 주도주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도주 안에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는 조금 안심하고 끌고 가도 되는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중에 그리고 장전에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9813 네 자리만 입력하시면 이영석 해설위원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질의응답도 하실 수 있는 교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섹터와 종목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빅매치 포인트 섹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또 새롭게 시장의 중심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급등세가 오늘 눈에 좀 띄었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예전에 애플카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뭐 거의 거의가 아니죠. 그때 상한가까지 간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후 가격을 처음으로 넘는 구간이 나온 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현대차 상승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너는 왜 맨날 자꾸 의미에 대해서 말하냐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왜냐면은 교육방에서 로보가 상승했을 때 로봇주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마자 에브리보 그다음에 뭐 엔젤로보틱스처럼 로봇주들의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 상승에 대한 의미는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봤습니다. 물론 뭐 주주 환원책이다, 밸류업이다, 뭐 자동차 업체 체질 강하다,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1월 달 뭐 최저 가격이 17만 원, 이거 18만 원에서 거의 27만 7천 원 최고가를 기록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요. 물론 최근에 어떤 뭐 밸류업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미중 간의 어떤 그 내용들에 따라서 좀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어떤 그 수혜 플러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현대차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상승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오름으로써 현대차가 오른 게 왜 오르겠어요? 당연히 현대차가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그 회사의 수익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 증가에 대한 어떤 수혜를 또 누가 받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차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현대차 상승 수혜에 대해 따라서는 제가 교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최근에 수급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개인들은 올 매도예요. 매일, 정말 거의 매일 매도했지만 지금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한 1,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밸류업과 그리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같이 에코프로가
개인들의 힘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장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쫓아가는 기관들, 즉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 안 돼요.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 안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파악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섹터가 함께 가지가 않아요. 되게 압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압축적인 섹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그러한 섹터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가 있고요. 근데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의외로 바이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고 자동차 가고 그 다음에 섹터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시장을 아우르면서 어떤 섹터가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육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섹터에서만 놓으신다고 하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왜 올랐냐? 요겁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는데 최대 25%를 부과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뭐 중국 쪽에 포션은 거의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경쟁사들이 조금은 안 좋게 되겠죠. 왜냐? 경쟁사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BM이나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그쪽 애들은 중국 판매 위축은 고정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 많이 못 파니까, 많이 팔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으로 요거죠. 5년간 10에서 15조 규모 가능성이니까 1년에 2조에서 3조 규모까지 이제 배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주도 있지만 우선주도 있습니다. 우선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현대차로 배당을 좀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분기 배당 하겠죠. 분기 배당 할 수 있으니까 우선주 같은 거 산다. 그래서 우선주도 사도 되고 본주도 사도 되고. 그러니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꽃놀이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니까 지금 현대차 혹은 현대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면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엔비디아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중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들, 내가 이해하기 쉬운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섹터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매매 전략들 내가 해당 섹터 안에서 좀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밸류업 모멘텀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또 갈등에 대한 수혜로도 부각을 받는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혹은 같이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신 뒤에 참여 코드 9813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형석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고 역시나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또 방송 공략주로 바로 지난주에 우리 이형석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양, 또 히든 종목 바로 또 급등을 해준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잠시 뒤에 공개해 볼게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올 때 바로 다음 주 중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카페24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드렸던 거죠. 자, 지금 카페24의 성장 동력은요. 플러스 바로 유튜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어떤 것을 검색할 때 최근에 무조건 먼저 사용하는 게 유튜브로더라고요. 저희 같은 나이 때는 네이버나 혹은 그런 거 다음이나 뭐 이런 걸 구글 같은 걸 했었지만 최근에 트렌드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앱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체류해서 보내는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가 가장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24가 바로 뭐와 함께 성장하냐? 바로 유튜브와 카페24. 왜? 이게 뭐냐면요. 유튜브로 이제 쇼핑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결제 시스템이나 어떤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바로 카페24가 담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도 쇼핑도 유튜브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침대, 이거 VT 리스트 VT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카페24의 호스팅을 통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이 증가하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카페24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페24가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카페24가 이때 또 구글 투자가 들어왔죠. 구글 투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지금 보시면 딱 뭘 했습니까? 바로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을 넘지 못하고 또 하락을 했지만 바로 여기 수급이 들어온 이 자리 내에서 지금 바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의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과매도 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왜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 구간이 딱 최근에 전선 업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빠지는 않겠지만 물론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라라는 것을 한번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카페24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요. 바로 구글이 14,700원에 들어왔거든요. 그 가격대 찍고서 지금 거의 50%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글에 대한 그러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실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지금은 우리가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냐? 자, 매수 밴드는요. 21,0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산정하고요. 그리고 손절은 18,500원, 손절가는 18,500원, 목표가는 저는 41,000원
1조 밸류로 저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쇼핑과 함께 성장하는 카페24 자세한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뒤에 교육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9813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형석 해설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